제가 86년 졸업작품이에요. 대학교 졸업작품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83년도부터 이제 그 작품을 할 때, 83년도부터 작품을 할 때 이제 그 작품에 그러니까 유화물감으로 이렇게 유화를 그리는 걸 포기를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84년도에서부터 이제 이런 작업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설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이제 어셈블레지라고 그러거든요. 어셈블러지, 어셈블러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종이 대신에 이렇게 물질을 화면 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은 뭐냐면은 그냥 나무판, 베니다판이에요. 베니다판 뒤에 이제 강목을 댄 거죠. 이제 베니다판의 크기가 90 곱하기 180이니까 요 베니다판 크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계절을 하고 싶었거든요. 사계절,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제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부분은 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착상은 떠올랐는데, 이 작품을 할 때 머릿속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착상은 떠올랐는데, 그때 저희 하여튼 집사람이 같이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술 비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일단. 근데 뭐 이걸 졸업작품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착상이 떠올랐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고 싶으니까 한 3개월 동안을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한 3개월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이 작품만 계속 그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애따 모르겠다 하자.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4개를 똑같은 크기로 목공소에 가서 맞췄어요. 이거를. 그래서 4개를 이제 똑같은 크기로 맞추고, 여기 요 부분은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뒤에다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목을 하나 더 맞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요거 닭털이에요, 둘 다. 닭털이에요, 닭털. 닭 깃털이죠, 깃털. 닭 깃털.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작업하는 방향이 완전 거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리얼리티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관계에서 나는 이제 3차원적인 그러니까 입체잖아요. 보통 물질이란 거는 이 입체를 이미지로 표현할 때는 이게 평면 위에다 표현하니까 이건 2차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딪히가 이루어지니까 나는 여기 이미지를 표현하지 않고 이미지를 없애버리고 그냥 3차원 입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3차원 입체를 가지고 그냥 한다. 3차원 입체로 옮기는 거는
리얼리티, 입체를 입체로 옮기니까 이거 리미디와 리얼리티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선택하게 됐는데, 두 번째는 물질을 다루는 거잖아요. 자, 물질에 최대한 폭력을 하지 말자. 왜냐면 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에 물질이 원래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특성을 물질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물질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를 나는 대변인이야. 인간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내가 어떤 것을 가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나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사계절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봄에 가장 해당되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거꾸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추상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작품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제목을 정해요. 근데 나는 이제 거꾸로 시작한 거예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작품에 맞는 거기에 딱 어울리는 그 물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닭털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닭을 여기 잡는 그 도계장을 찾아갔어요. 도계장을 찾아가가지고 뭐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닥터를 이렇게 부탁을 했죠. 표백을 일단 했다가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염색한 거예요. 녹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봄의 느낌, 봄이 생각하면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잖아요, 이게. 요거는 아크릴판이에요. 투명 아크릴판. 약간 노란색의 투명 아크릴판을 위에다 씌움으로 해가지고, 요 속이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때 뒤로 물감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을 칠할 때는 이게 자연에 있는 색, 요거는 특별한 경우로 염색을 했지만은, 특별한 경우로 내가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구할 방법만 있었으면 이거를 구했을 건데, 이거 녹색을 가진 어떤 새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새 깃털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한 방법, 특별하게 그냥 염색을 한 거고, 일체 제가 물감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는 색깔을 가지고 색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는 이제 물질이 말을 못하니까, 인간 언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물질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 주겠다. 인간들한테 번역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름이라는 거,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 작품은 여름인데, 이 작품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제가 이게 가지고 다니는 과정에서 없앴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현재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여기 요 스테인리스 봉만 남아 있어요, 저한테. 이건 스테인리스고, 이건 타일이거든요. 타일을 이제 붙인 거예요. 타일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색이 하나도 내가 물감으로 칠한 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동선이고, 구리선이고, 요거는 그냥 우리 흔히 쓰는 거 있잖아요. 융이고, 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동선을 감았어요, 제가요. 구리선을 이렇게 감은 거고, 요거는 여기 뭐야, 이거 알루미늄 테이프로 감은 거예요. 알루미늄 테이프예요. 요거는 거기
브리테이프예요. 브리테이프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브리테이프 그냥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일체 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전체가 색이 없어요. 근데 모든 색을 원래 공장에서 출하된 그것을 이제 나는 자연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이제 자연이란 건 뭐냐면은 나는 자연에 어떠한 변형을 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연이란 거에. 되도록이면 변형을 가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자연은 뭐냐면, 그 공산품이 됐던, 공산품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최초로 나와 만나는 순간, 최초로 나와 만나는 순간을, 그거를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자연이라는 거는 최초로 나와 만나는 순간, 그거를 자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변형도 없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여기 강한 강선이 위에서 이렇게 비쳐야 해요. 더 강한 강선이. 그래서 그 강렬한 강선이 비쳐가지고 요서 그림자가 더 심하게 떨어졌어야 했거든요. 요것도 더 심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져야 해요. 아래쪽으로. 이런데 그 심한 그림자가. 그래서 그 그림자가 강렬한 느낌.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요거를 가장 먼저 이용한 사람이, 이런 효과를 이용한 사람이 그 이집트의 이모텝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제상으로서, 건축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요. 우리가 담벼락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담벼락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벽돌로 했다, 그러면은, 예, 이게 이집트가 굉장히 하여튼 뜨거운 지방이잖아요. 열대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여기 강렬한 빛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담의 맨 윗부분을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담의 윗부분을. 그러면 여기에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에 강렬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에 이렇게 강렬한 그림자가 떨어지거든요. 이쪽에.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빛이. 요게 주는 느낌, 이 강렬한 그림자가 주는 느낌이 아주 이 느낌이 아주 강렬해요. 인간에게 이런 그림자가 떨어지는 느낌. 그게 여름의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거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라이트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건축이라는 게 기능 이외에 심리적인 효과를 주고 있어요. 이게 표현주예요. 그러니까 표현주 건축이죠. 이거를 이제 이런 효과를 이용한 게 여기서 이집트의 이런 효과를 이용한 게 이제 그리스 건축이 되는 거죠. 그리스 신전이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모테브 이거를. 이 차관 이거는 이런 작품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테인리스가 주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 어, 아주 차가운 느낌. 그리고 이렇게 같은 금속이 주는 차가운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금속이면서도 색깔이 붉은색 계통의, 그러니까 따뜻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과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중간 정도 역할이 요 느낌이에요. 여기 동선의 느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의 느낌,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색깔이 녹색이지만은 융이 이렇게 천이 주는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죠.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온도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여름의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이 낚시찌예요. 낚시할 때 뜨는 낚시찌인데, 요거는 이제 요 당시 작업할 때 제가 매일 청계천을 다녀요. 매일 청계천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보는데 가을의 느낌이 나는 어떤 거를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가을 느낌이 나는. 그런데 낚시 전문점 앞을 딱 지나가는데 요 낚시찌를 커다란 여기 항아리에다가 잔뜩 꽂아놨더라고, 낚시찌를. 아,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야, 가을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을의 느낌. 그리고 요거는 갈대예요, 갈대. 갈대가 이제 가을의 느낌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갈대를 꺾어 갖고 왔죠. 이렇게 꺾어 갖고 오고, 이쪽 부분들은, 끝에 부분은 약간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다리미로 달인 거예요. 다리미로 약간 태운 거예요. 다리니까 색깔이 좀 진해졌어요. 이게. 근데요, 이거는 좀 복잡해요. 어, 이건 겨울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제 겨울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좀 복잡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 투명한 아크릴판이거든요. 투명한 아크릴판, 투명 아크릴판이에요. 투명 아크릴판이고, 요거는 그냥 양털이에요, 양털. 양털을 산 거죠. 시중에서 파는 양털이고, 여기에 요렇게 점처럼 보이는 거는 투명 아크릴 앞정이에요, 앞정. 앞정인데 여기 앞정 위에가 둥그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앞정이에요. 이게 투명한 거예요, 이게. 아크릴로 된 거예요, 이게. 요거를 박은 거고, 여기에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선들 가운데 보면은 여기 여기도 앞정이 쭉 있어요. 투명 앞정이에요. 투명. 이것도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는데 의도대로 이렇게 사진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요. 사진을 좀 약간 잘못 찍었고. 요거는 이게 투명한 거니까 요 벽이 요 뒤에 있는 하얀 벽을 작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작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벽을 작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요 선은 뭐냐면 요 검정선은요. 검정선은 그 드라이 포인트 기법, 여기 판화할 때 드라이 포인트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긁은 거예요. 긁은 것에다가 여기다 잉킹을 한 거예요. 긁은 데다 잉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감이 사용된 거예요, 지금요. 여기 두 개가 사용됐어요. 요 가난한 선들, 여기 검정 선들에 드라이 포인트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감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닦아냈어요. 닦아내니까 여기 틈에만 물감이 남아 있는 거죠. 틈에만. 그래서 이 선이 생긴 거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선이 보이는데, 요 선은 아니에요. 요 선은 지금 그림자고요. 여기에 보면 하얀 선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약간 투명한 선. 낚싯줄이에요. 투명 낚싯줄. 이게 투명 낚싯줄을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거를 빛이 받으면은 낚싯줄의 그림자를 이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림자. 벽에 떨어지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작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벽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요 벽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요 그림자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요것도 그림자가 져야 하는데 요 검정 라인의 그림자도 그게 잘 안 나타났어요. 지금 사진을 잘못 찍어갖고. 그래서 이제 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투명 아크릴 그 앞정 여기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아크릴판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압정을 끼운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피처럼 약간 붉은색 이렇게 점들이 찍혀져 있죠. 이렇게 흘러내린 거. 요건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요건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이건요. 아크릴판에다가. 그래서 요 전체 4개의 작품 중에서 유일한 물감이에요. 이게요. 검정색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겨울의 느낌, 겨울이 굉장히 차가우면서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여기 따뜻한 양털의 느낌이 겨울의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겨울의 느낌을 주면서 이 겨울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이게 겨울이 죽은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작품인데 이러한 형식의 작품 본 적 있어요? 아마 지금도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형식 작품을. 이렇게 완전히 회화인데 이건 설치도 아니고 완전 회화예요. 회화인데 두툼한 입체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물질을 사용했고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했더니 요거를 이제 졸업 작품으로 냈더니 그 교수님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쭉 그 졸업하는 학생들의 평가를 쭉 하면서 아 최희석이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봄학기 가을학기만 열심히 다녔는데 최희석이는 사계절을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대단한 칭찬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좋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당시 학장님은 이거 보면서 날 너는 세계적인 대가가 될 거라고. 이제 이 작품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지금 봐도 좋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작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비록 30년 전, 30년도 훨씬 더 된 작품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작품은 아까 그 졸업 작품 하기 전에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그 전에 했던 작품인데 이건 아크릴판이고요. 아크릴판을 자른 거예요. 아크릴판이고 투명 이렇게 색깔 있는 게 투명 아크릴판이에요. 이건 아크릴판을 이렇게 자른 거고 여기에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철판이에요. 철판. 녹슨 철판을 자른 거예요. 녹슨 철판을 자른 거고 녹슨 철판을 자른 거고 요 바탕은 샌드페이퍼예요. 페이퍼고 요거는 화산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물감을 전혀 칠하지 않은 거죠. 물감을 전혀 칠하지 않은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계속 이 작품 원근법이에요. 작품 제목이 원근법인데 이 당시 이러한 형식의 작품은 지금도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제 나는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다 버린 거지. 이러한 형식의 작품은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작품을 잃어버려가지고 없어요. 지금 저한테 사진만 남아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색을 칠하지 않았다는 거.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색이 있어요,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색을 그대로 갖다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근법인데, 여기에 투명한 하얀 선 보이죠? 여기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선 보일 거예요. 요게 낚싯줄이에요. 투명한 낚싯줄. 그래서 이제 원근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제 작품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학교 건물을 본다 갑시다. 예, 그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학교 건물이. 제가 만약에 여기 이쪽의 위치에서
이쪽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은 눈이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서 보았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 원근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이걸 소실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평행선을 이었을 때 이걸 소실점이라고 그러고, 소실점과 소실점 사이를 이렇게 쭉 있는 선을 요거를 갖다 눈높이라고 그래요. 이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눈높이에서. 근데 여기 우리가 보는 요 길이야, 요 길이는 어때요? 같은 층이니까 높이가 같아요.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길이가 요 길이와 요 세 개의 길이는 똑같은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길이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자, 그 인상파학가들은 눈으로 보는 게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눈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눈은 거짓말장이야. 내 말은 눈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거짓말장이고 사진 카메라도 거짓말장이야. 카메라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카메라 찍으면은. 근데 실제는 진짜 진실이란 건 요것과 요거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진실이란 건. 근데 눈과 카메라는 거짓말을 해. 그래서 난 눈 믿을 수 없어. 인간은 눈 믿을 수 없다. 카메라 난 믿을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우리 눈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면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보이고 이쪽은 좁아져 들어가요. 아주 넓은 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눈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눈이 볼 수 있는 최대의 한계가 있어.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눈의 한계가 있어. 이 눈의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높이가 더 높아지면,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높아지면은 한쪽 면은 좁아져 들어가져 보인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좁아져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리얼리티와 이미지 문제예요. 릴러티와 이미지가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거부에 대해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그 원근법이 엉터리다 이거. 원근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은 원근법으로 보이는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다. 근데 이거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생태주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 미술은 아까 원근법이라는 원근법은 뭐냐면 인간 중심주예요. 원근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본주의야.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그래.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미술적 용어로 말하면 그게 원근법이야. 원근법적 세계관이라고 그래. 인본주의. 근데 나는 인본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어.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있는 위치가 작아져. 저쪽 편에서, 상대편에서 보면은 건물이, 아니, 이쪽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본다면은 이쪽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있는 쪽은 작아 보이고 저쪽이 커 보일 거 아니에요. 저쪽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역원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역원근법이야, 이걸. 그래서 이것도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쪽 입장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고 사물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 요거는 인간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사물이 이제 반대로 사물이 인간을 보는 관점. 인간을 보는 관점은 거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역원근법이 적용돼. 사물이 인간을 보는 관점. 이게 사물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위에 여기 역원근법이야 이게. 요거는 인간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원근법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제를 표현한 게 요거예요. 화선지야 화선지 지금. 인간이 사물을 보는 관점도 아니고 사물이 인간을 보는 관점도 아니야. 그게 그 있는 그대로 그 리얼리티를 보는 관점을 나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측면이 보이지 않는 것, 절대로. 거기에서 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입체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조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조각이 한쪽 면만 있는 조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란 건요, 하나하나가 다 정말로 논문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미술관에 가서 작품들 보면 구역질이 나서 못 봐요. 예를 들면은, 광주 비엔날레 그 앞에서 제가 그걸 했고, 그런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무료 입장이었어요, 그날은. 일부러 안 가서 봐요. 나는 들어가질 안 해요, 그걸. 광주 비엔날레 보면 구역질 나니까. 제가 한 91년도 정도나 90년이나 91년도에 작업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것 역시 아크릴판이에요. 이게. 요거는 아크릴판이고, 파란색은 아크릴판이고, 여기 아크릴판 안에 솜을 넣은 거예요, 솜. 그 면화 있잖아요, 솜. 요건 안에다가 솜을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구리선이고요. 구리선이고, 요 하얀 거는 철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얀 거는 철사고, 요거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순환계인데, 이게 제목이. 순환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핏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 이제 위에 이제 구리선은 동맥이에요. 동맥이 지나가는 선이고, 요거는 이제 철사는 정맥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심장 여기 나는 여기 좀 더 뜨겁고 좀 더 차갑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꼬은 거예요. 두 선을 구리선과 철사를 꼬아가지고 여기 내부에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으로 빼낸 거고, 여기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여기 피가 순환하는 그런 느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작품은 뭐 그 다음에 제가 92년도에 이제 그 도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갤러리 이콘에서 초대전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갤러리 이콘 사장님이 아주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의 작품을 전 세계에 아직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형식 작품은. 근데 제가 스스로 포기해 버렸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나오면서 나는 새로운 것에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리얼리티와 이미지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고, 리얼리티와 지금 이제 렐러티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렐러티와 이미지의 관계인데 이미지 역전이야. 이 제목이 리얼리티와 이미지 역전이라는 제목인데, 요거는 조그만 뱅이다판이에요. 전부 다 뱅이다판으로 와꾸를 만든 게 여기 한 20cm 될 거예요. 20cm 하나가.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 개가 분리가 돼 있는 거야. 분리가 돼 있는 건데 각각 분리가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망점들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점이에요. 여기 점이 동글동글한 여기는 보이네 지금 이런 여기 동글동글한 점이 있어요. 점이 있고 요 동글동글한 점들이 쭉 있고 점을 빼고 점은 색이 안 칠해진 거예요. 이 둥근 점들은 색이 안 칠해지고 점을 뺀 요 바탕에 색이 칠해졌어요. 근데 이 색을 뭘로 칠했냐? 자, 여기에 보면은 스프레이가 있죠, 이게. 스프레이, 라카 스프레이가 보이죠? 라카 스프레이 그림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건 유화 물감이죠. 유화고, 요건 수채 물감이고, 요건 사인펜이고, 요건 콘테예요. 콘테고, 요건 파스텔이고, 요건 색연필이고, 요거는 이제 크레용이잖아요. 요 밑에 요 크레용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전체가 유화로 그린 거예요. 맨 위에는 유화로 그린 거예요. 자, 유화로 크레용을 그렸는데 요거는 거짓말이잖아. 크레용으로 그렸는데 이미지는 크레용인데 자, 이미 이미지는 크레용이잖아요. 이미지는 크레용인데 실제로는 뭘로 덮였어요? 유화 물감으로 덮인 거예요. 유화 물감이 평면 위에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리얼리티가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미지와 리얼리티가 불일치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요 위에 거. 근데 따로 요 안에 요것들은 뭘로 그렸냐면은 요건 크레파스로 그린 거예요. 요건 크레파스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파스 이미지는 없지만은 요 크레파스하고 여기 요게 이미지하고 요 이미지하고는 같은 거죠. 요 리얼리티 요게 리얼리티요. 리얼리티. 요거는 색연필로 그린 거예요. 요거 안에 요 전체를 그래서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이걸요. 요거는 색연필로 그린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콘테로 그린 거예요. 요 안에는 요걸 콘테로 그린 거고 요거는 요 안에 수성 물감으로 여기 사인펜으로 그린 거예요. 요거는 수채 물감으로 그린 거고 요거 전체를 요거는 유화 물감으로 그린 거고 요거는 라카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얼리티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는 이거 리얼리티와 이미지를 이렇게 봤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리얼리티와 이미지라는 문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를 각인시켜 주려고 그린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게끔 하려고. 하여튼 리얼리티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